날만 남겨 내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인사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중앙미군 철수해라. 중앙미군 철수해라. 조선평화 파괴하는 조선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땅. 비정상화 절대 안 돼. 비정상화 절대 안 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돌아가신 법신의 사안이시여 중생들은 잃어버린 부처를 찾아 끝없이 원망하고 구걸합니다. 부처를 놓으면 한없이 무너져 중생이 되고 챙기면 부처가 되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전쟁과 재난 곳곳에서 서로 대립하는 혼돈의 세상 강자약자 신화상 요법에서 밝혀주신 가르침받아 존중과 상생의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침불 부처님, 가을은 수학과 비움의 계절입니다. 마음 공부 또다시 챙기고 거두고 꽉 찬 분별심과 욕심 피워내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언이시여 만나고 스쳐가는 모든 이안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은혜의 세상 감사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주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기업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 신부의 사안이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전세계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전쟁의 고해에 밀려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기쁜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은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잇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일주기였습니다. 별같이 빛나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스스로 별이 되어버린 159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잃고 유가족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제 읽겠습니다.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그렇게 죄를 올려오면 각자의 평소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론하고 실시의 죄업이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 마치 태양의 얼음을 녹이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죄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이상은 원불교 대종경 천도품 33장 말씀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에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가 있었습니다. 2시에 사건이 일어났던,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사계종단 기도식을 가지고 그곳에부터 걸어서 현재 분향소가 마련된 시청 앞까지 가서 5시에 추모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에 처음 오셨던 유가족들도 계세요. 도저히 차마 그 자리를 올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못 오다가 일주기를 맞이해서 오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눈물을 정말 한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그곳에 기억의 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메시지를 붙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저 높은 공간까지 포스트잇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난 2주간 추모 기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대회에는 약 17,000여 명의 시민들이 159명의 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 장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교회에 가서 추모를 한다고 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위패 없는 곳에 절을 하고 제를 모시더니 이제는 유가족 없는 곳에서 추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한 사람에게 진보당 대표는 그럼 여당이 주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던 건데 여전히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록에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을 예측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마약 사범을 검거하겠다고 수십 명의 경찰들은 그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100여 명의 경찰들을 배치했는데 그 중에 7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약 수사반이었습니다. 기동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신고 전화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안에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놀러간 사람들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하게 놀 수 있기 위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놀아야 되는 그곳에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정치 아닌 게 없고 정치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박선미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났는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왜 일이 생겼고 그리고 책임은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1년 지나고 인재야 예비조사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 예비조사가 몇 달 걸릴 거고, 그러면 이제 본조사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절대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올 거야. 뭐 불리하니까, 선거에. 그럴 겁니다. 참, 급하지만,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하여튼, 우린 다 마음은 있지만 가진 못했잖아요, 우리.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강연옥 교무고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야당이 주도하고 정치적인 내용이 있어서 대통령이 안 간대. 그러면 그 얘기대로 지들이 하면 되잖아. 국가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들이 했으면 돼요. 1981년에 국풍 80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81년에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그 5일 동안 국풍 80일을 했는데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전두환이 그때 동원된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이 넘어요. 국가가 모든 행정력을 쏟아놓으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안 되는 새끼들이야. 삐라만 불려고. 삐라만 불리려고 한다. 삐라고 돼. 하여튼 모든 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오늘 이제 10월 31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이용, 국뽕 가수 이용. 이용이 국풍 80일에 6월 1일 날 마지막 가요제에서 바람이려 노래를 가지고 이제 금상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속곡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잊혀진 계절.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잊혀진 계절인데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가 그때 당시에 모든 가요계에 평정을 하고 있던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 조용필. 조용필을 능가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막 국민 가수로 떠받침을 다녔는데 이용이 가수 중에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전두환이 5.18 일주기 때 이거를 잠재우려고 했던 국풍 80일 나간 것 때문에 이용이 주최한 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 잘하는 나가서 금상 받은 건데 이용을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국풍 80일을 전국의 주로 대학생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이제 한 건데 영남 지역에 국풍 80일 참가하면 안 된다. 이거를 조직하고 다닌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찬수 대표. 그래서 이용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오늘 김찬수 대표가 뭐 나중에 사과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넘어가는 걸로.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국풍 80일을 아시는 대로 5.18로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5.18 일주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반대 이런 기운들이 막 생겼고 그리고 70년대는 박정희 때는 숨도 못 쉬고 전두환 초기엔 숨도 못 쉬고 이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뭐가 있었냐면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런 그 문화 이런 걸 통해서 탈춤 그 다음에 민족 연구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운동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동원하기 시작한 게 국풍 80일에 이거를 이제 잠재우려고 탈춤반부터 다 이제 동원하니까 그걸 참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반대 운동도 있었고 이걸 이제 주도한 놈은 허문도예요. 그 전두환 정권을 유지하는데 쓰리어라고 있어요. 허삼수, 호화평, 허문도. 허문도는 이제 그 기자 출신으로 일본 특파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풍이란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국 시경에서 가져왔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 가미가제 정신을 살리기 위한 국풍 이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게 유력해요. 왜냐하면 허문도가 일본에서 그걸 보고 그 국풍 이걸 이제 따온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제일 유력하죠. 그래서 어떻든 국풍 80일이라고 하는 게 여의도 광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허벌판에 5일 동안 그러고 하는데 그 광장이 하여튼 온갖 이제 행사를 쭉 한 거죠. 후속담으로 보면 쓰레기가 천지가 된 거예요, 이 동네에.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KBS 9시 뉴스에 파리가 아나운서 얼굴에 막 앉고 막 이랬던 이런 이제 일도 있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을 받은 게 갤럭시라고 하는 노래패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팀. 근데 5월 27일 날 김태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서울대 교정에서 살인마 전도하는 물러가라 이러고 이제 투신 자살을 해요. 그런 이제 항의들이 막 시작되는 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노래패인 갤럭시가 김태원의 죽음도 있고 이 전두환이 동원되는 데 가서 대상을 받은 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갤럭시가 그걸 후속 공연으로 서울대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몰려가갖고 야 애국가부터 해라 이랬는데 이 갤럭시 애가 애국가를 기타를 안 쳐본 거야. 기타 안 쳐본 거 잘 안 돼요? 네? 정진석 가수. 그래갖고 애국가의 기타를 잘 못 쳐가지고 난장판 돼가지고 결국 행사를 못했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81년에 모든 버스, 트럭, 택시 다 포스터였어요. 완전히 도배를 하는. 그래갖고 89년까지 초등학생들이 포스터 그리는데 모든 모델은 국풍 81 포스터였어요. 이게 정권이 못된 짓을 하면 얼마나 못될 수 있는지를 더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이용의 노래도 생각나지만 사실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국풍 81.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상훈 대표가 이용한테 어떻게 하시는 걸로 국풍 81 얘기는 넘기고, 저는 이제 오늘 10월 31일인데 생각해보니까 김천에 내려온 지 딱 3년 됐어요. 11월 1일 날 이사 왔거든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때론 후회도 하잖아요. 그걸 왜 했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민주는 좀 그만두고 내려오면서 김천, 그리고 김천에 이사 와서 소송리 어머니들하고 사드반대 싸움 한다고 맘먹은 게 단 한 번도 그걸 왜 결정했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정말 잘 지내기도 하고, 이 기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려와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두 가지가 좀 시골 생활이 의문나는 게 있어. 하나는 왜 열심히 뭔가 심는데 얘네들은 안 크고 풀만 자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감이 있는데 감을 왜 이렇게 천대할까? 그냥 있어. 그리고 막 떨어지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감을. 근데 감한테 그렇게 대접하면 되나? 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 얘기를 이 10월 가을 마지막에 익어가는 이때 이제 감 얘기를 짧게 해보면, 감은 우리나라 언제부터 있었대요? 기원전 2세기. 훌륭해. 기원전 2세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건,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나라 기록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삼국시대 이전에 이제 마한, 진안, 변한 이런데 이제 이런 유적이 발굴된 건 대단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소중한 거지. 그래서 경남의 다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물이 88년에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제사 드리는 제기부터 만나서 이게 이제 기원전 1세기, BC 1세기 때였는데, 아마 이제 그 다오리의 이 마을을 지배했던 족장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그릇에 감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감이. 그게 출토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이 기원전 1세기 이전부터 제사상에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그 유물 때문에 이제 확인된 거고, 중국에는 감이 BC 6세기에도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은 이 동북아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갖다 심어도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 지역에만 되는 이제 이런 감이 종류도 이제 많죠. 네? 이렇게 넓적한 홍시는 남양 홍시, 그 다음에 온양 홍시죠. 그 다음에 뾰족한 홍시, 이거는 이제 어디지? 하여튼 거기 이걸 각시라 그래요. 각시.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감은 이제 지리산 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감 종류도 많고, 1년에 딱 한 달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보관이 잘 안 돼서 이 단감은 일제 때 들어온 거예요. 일제 때 들어와서 일본이 단감을 어디다 할까 그러다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진영.
그래서 진영단감이 유명한 겁니다. 이 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찬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색, 색깔 가지고 검은 나무에 푸른잎, 그 다음에 감의 씨는 하얀색, 이래서 이제 오색, 그 다음에 오절,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는 것도 얘기해요. 오상은 감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인간의 삶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감은 잎이 넓적하잖아요. 종이로도 쓰니까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에 이제 가지 가지고 화살촉을 만드니까 무도 이제 한다. 무, 여기 이거는 먹는 무가 아니고 문무할 때 무. 그 다음에 이제 감이 과일 중에 사과 같은 건 겉이 빨간데 안에는 하얗죠. 근데 감은 겉에도 주황색, 안에도 주황색. 이래갖고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충이라고 표현해요. 게다가 홍시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홍시 좋아하죠. 딱딱한 단감보다 이 노인들을 위한 것도 하기 때문에 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절개로도 얘기를 표현을 해. 왜냐하면 찬설이가 내려도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모양으로 있어서 절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감에 대한 찬사를 이제 많이 해요. 감 얘기하면 가장 유명하게 떠오르는 인물 누구야? 네? 나훈아. 나훈아 뭔데요?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이항복이지, 이항복. 이항복이 권철대감 이제 옆집에 살았어요. 그 조선 때. 그래갖고 이제 자기 집 감이 권철대감 담으로 넘어간 걸 그 집 하인들이 다 땄어. 그래갖고 이항복이 왜 내 걸 따냐 하니까, 야, 우리 집 담으로 넘어가시고 우리 거지? 이제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이항복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권철대감이 이제 궁에서 퇴거할 때 그 집에 하수도에 있다가 권철대감 지나가는데 손 확 내민 거야. 하수도에서. 이게 뭐냐? 이게 내 손이요? 대감 손이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대감이, 야, 그건 네 손이지. 근데 우리 집 감이 당신 집 넘어왔다고 하인들이 가져간 거 틀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권철대감이, 아, 그놈 똑똑하네 이래갖고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자기 손녀랑 결혼을 시켜. 그래갖고 임진왜란 때 유명했던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되는 거야, 이항복이. 네? 그래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감 얘기를 이제 한 거는 김남주 시인이 까치밥이라는 시를 썼어요. 네, 나훈아의 그 홍시는 모르는데 김남주의 까치밥이라는 시에 그런 이제 이게 있어요.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놓는 조선의 마음이요. 이런 이제 문구가 있어요, 시가. 그래서 감 딸 때 다 안 따고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까치가 와서 먹을 수 있대. 그래서 하다못해 미물들까지도 돌아보고 챙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을에 그런 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좋은 나라에 그리고 좋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이 삶을 파괴하는 저런 사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우린 까치밥을 위해서 홍시를 남겨놓은 것 같은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사는데,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흔들고 사람들이 159명이 멀쩡한 도로에서 죽어가는데 사과 한번 안 하는 이런 놈의 정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건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추워가는, 그리고 이 가을의 끝에 가을 가는 이때에도 이 도로에 앉아 있는 건 그런 조선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 얘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이제 역사를 섭렵하더니 이제 생태인 문화까지 대체 어디까지 지식의 폭을 넓히시려고. 적당히 하세요. 내가 할 게 없잖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가의 천도를 할 때 공력 드려지는 천도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해당 영가가 그동안에 지어놓은 업, 어떻게 살아왔느냐. 두 번째는 기념주의 공덕. 기념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의 주인, 그리고 법사의 법력, 그것을 주관하는 이제 제주가 아니라 주관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의 제주 기념주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것을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유가족들만 제주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기념주였어요. 열반인께서 완전한 해탈 천도에 이르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새로운 몸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수많은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답하지 않았던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참 함께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남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올해 12월 달 안에 특별법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모아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찬수 대표님께서는 이따가 국뽕 80일 입장 발표 꼭 하시고요. 예, 조직 동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사과할 게 없다고. 없대요? 그거 발표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다고. 이것으로 오늘도 기도식 마치고 장 목사님 앞으로 모셔 계시게 기도식 이어가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좀 수식이 부족하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올라간 날이고 이제 개신교의 이제 시발점이 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박선민 님이 이거 이야기할까봐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이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 대자보 이름이 뭐냐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에 관한 토론. 면죄부가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면벌부를 이제 소지하게 되면은 그 벌을 이제 용서받는,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증서를 이제 그 교회가 팔기 시작했어요. 잠시 교회를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딱 두 개였습니다.
가톨릭이 있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500년대 그때 말입니다. 그 전에는 원래 또 그냥 교회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십자군 전쟁 나면서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가 이제 좀 지리적으로도 멀어져 있기는 했지만 이제 그 십자군 전쟁 1154년에 십자군이 그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가서 완전히 그 도시를 도륙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리스 정교회가 완전히 이제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가 아니다. 거기서 이제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1500년도에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 말하자면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죠. 마틴 루터가 신부거든요. 신부고 이제 대학교 신학 교수예요. 그때 교회가 돈이 궁했어요. 왜 돈이 궁했냐면 원래 교회가 권력까지 잡게 되면은 사치와 향락 때문에 흥청망청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흥청망청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이제 건물이거든요, 건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성당, 뭐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건축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부패의 극치가 뭐냐면 성직 매매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교 자리를 이제 돈 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돈 주고 거래를 하냐면 그런 주교가 그 도시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 자리를 탐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성직 매매할 돈, 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방법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팔면서 이제 민중들을 현혹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즉시 옮겨갑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중들은 사실 판단할 그 분간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성서를 읽으면은 그냥 바로 종교 재판에 회부돼갖고 처벌을 받아요. 오직 그때 라틴어만 있었는데 라틴어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읽고 그냥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민중들이 직접 성서를 볼 수 없는 대신에 이제 교회가 뭐를 했냐면 의식과 형식, 제도 이거를 이제 이걸로만 이제 그러니까 민중들을 이제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오로지 그 의식과 제도로 이제 내가 그냥 이 종교에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해줄 뿐이지 민중들이 직접 성서를 보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고 하니까 이제 이 루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학 지식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잡으라고 하지만 무슨 아주 그냥 경문을 실은 게 아니고 95개 조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 회개와 참회와 하나님의 죄용서 이거는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우리 같이 토론을 해보자 그런 거였어요. 1항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루터가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극히 정당한 말이거든요. 이 말의 속내는 뭐냐면 면죄부 따위로 우리가 참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아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또박또박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교회가 이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교회는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 대자보가 라틴어로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게 2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되고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져버리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체로 퍼져버렸어요. 그만큼 민중들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만 가지 하는 그 의구심이 민중들 마음속에도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틴 루터가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들불과 같이 유럽 온 이제 지역에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제 종교교육의 들불이 이제 일어난 건데, 교회가 형식과 제도로만 신자들을 유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종교교육의 결정적인 그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민중들이 직접 성서를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정치적인 격동 속에 루터가 이제 유배를 당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작센주 성주가 루터를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배당한 그 성 안에서 그냥 이제 칩거하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 작업을 합니다. 예. 그거 보면 루터도 대단한 실력자예요. 대단한 학자예요. 그죠? 성서 번역하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히브리어, 헬라어, 또 모든 언어에 달통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걸 혼자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엄청난 이제 학자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독일 민중이 직접 자기 눈으로 성서를 보게 되면서 루터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종기교육의 기운이 온 유럽에 퍼지면서 유명한 3대 구호가 이제 퍼졌는데, 의식과 형식,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이런 형식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게 이제 종교교육의 3대 구호가 돼가지고 민중들을 사로잡았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 교회 제도, 성사, 교회 성사가 이제 가톨릭 성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반드시 7회 성사를 거쳐야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민중들이 성사를 해야만 했거든요. 아니다. 루터가 얘기하면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걸로 이제 그렇게 민중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그 말에 호응하면서 이제 종교교육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서도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 개신교가 자리 잡기까지 무교와 신교 사이에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했어요. 저절로 개신교가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 그래, 너희가 하는 주장, 뭐 그런 주장 내가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한 끝에, 야, 이렇게 해서는 이게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그냥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각각 이제 그냥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기로 하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예. 바로 그게 생긴 이제 그 종교교육이 이제 프로테스탄트교를 이제 낳게 됐는데, 그 프로테스탄트교가 이제 개신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종교교육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제국의, 중세의 종교 제국의 금을 가게 한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제국을 이루었으니 그 안에 그 내부 질환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깨어나게 한 그런 계기가 이제 개신교로 나왔는데, 태첼이 한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헌금이 헌금함에 짤랑할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이,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거는 그냥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민중들에게 먹혀가지고 면죄부 판매가 이제 아주 그냥 왕성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짓말인데 이 대단한 거짓말이 그냥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사드 이제 철거 투쟁을 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그 선전이 뭐예요? 이 사드가 북한의 그 미사일, 그것도 핵미사일을 이제 쏘아 올리면 그걸 맞추어서 우리를 이제 보호해준다. 그런 선전을 했잖아요. 태첼이 그 면제부 판매할 때 한 말이 생 거짓말이듯이 이 사드 배치할 때 핵미사일로부터 이걸 보여준다는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정말 이것도 태첼이 한 말 못지않게 아주 생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이 먹혔을까요? 미 군부를, 미 국방부를 이제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미 국방부가 그 하는 작업 중에 가장 비중을 들여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전입니다. 선전. 미 국방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공을 들여서 하는 일이 선전이에요. 선전. 왜 선전을 이렇게 공을 들이냐면 그 군사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이 군부의 위력, 그 병력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몇백 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공개적이든 비밀로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인데 여하튼 이런 현실을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합리화해야 하거든요. 정당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 군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이 선전이에요. 선전. 우리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써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비공기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 이런 그 선전을 계속 해야 하거든요. 그런 선전 중에서 이렇게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 그것도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런 거짓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다 동의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선전이에요, 선전. 그것도 참 선전이면 모르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 선전을 이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유감인 게 우리가 분단에 있잖아요. 분단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기만 하면은 이 미 군부의 이 안보 마피아의 선전이 너무나 잘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유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거짓일 뿐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면죄부의 효용, 능력과 효용에 대한 토론이라고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사드가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전쟁 무기일 뿐이다. 오히려 이것은 더 긴장을 유발하고 무기 경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개신교라는 그런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이런 저항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미제로부터 자주하는 나라로 가는 그런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함께 걸어갑시다. 투쟁. 새벽부터 이 자리에 있는 경찰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화처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 조잡한 하마스의 로켓포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 이 땅에 배치된 사드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든 무엇이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장사정표 몇 발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 한국 땅 민간인들이 사는 땅에 다 떨어집니다.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막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민간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군사기지를 막을 뿐입니다. 결국은 경찰 여러분들이 그 포탄 세례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사드는 기만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사드는 미국의 전쟁 무기입니다. 외국의 전쟁 무기가 들어올 때 이 나라의 국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국회가 비준을 해야 이 나라의 땅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외교부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땅을 내줄 때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외교용 문서, 공식적인 외교 문서 쪼가리 한 장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사드 받기로 했다고 하면 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미국의 총독 아닙니까? 나쁜 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들이 사드를 국민의 동의 없이 이 땅에 처박아 넣은 겁니다. 미국이 이 땅을 무단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사드는 침략입니다. 사드는 점령입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점령이다. 사드는 점령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점령이다. 사드는 점령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소선민은 주민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드를 몰아내고 미군을 몰아내고 소선민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주민을 빼지 말고 사드를 빼라. 주인을 빼지 말고 사드를 빼라. 경찰 나가라. 경찰 나가라.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폭력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국이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소상리의 사드는
이건 빼고 평화 찾자. 나도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나도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넘지 마라. 차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도 구역 그만해라. 부산공원 돌아와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넘지 마라. 이군 차량 돌아가라. 이군 차량 돌아가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공사 2일 돌아가라. 나도 구역하지 마라. 나도 침략이다. 침략행위 넘지 마라. 8934 돌아가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나도는 침략이다. 말아 우리가 평화 행동하는 건데. 나도는 불법이다. 나도는 기만이다. 나도가야 평화 온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디가 왜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왜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그들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아니 저기 경찰에서 있는 경치 너무 나오들이 너무 아름다워.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학교 외치겠습니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